금속은 크게 철과 비철, 철이 아닌 것으로 나뉘어요. 철은 건축 구조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고, 비철은 철이 아닌 것, 동, 알루미늄, 아연, 마감, 장호, 설비 등에 사용이 됩니다. 철강은 다른 금속에 비해 강도가 크고 연성이 풍부하고 원자재도 풍부하고 공업 규격화된 공장 생산으로 공기 단축 효과가 크다는 것은 미리 H빔은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오면 됩니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초고층 건축의 구조재로도 사용이 됩니다. 강도 크고요, 탄력 있고요, 균질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성 및 연성이 풍부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연성은 길게 늘어나는 성질, 전성은 펴지는 성질이죠. 유연해서 길게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펴진다라고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이 용이합니다. 합금으로 성질을 개선할 수 있고,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이 큰 특징이 있고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녹슬기 쉽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녹아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철강의 열 처리 방법, 이것도 알아두세요. 불림, 강을 가열한 다음 공기 중에 냉각하는 거. 풀림, 높은 온도로 가열한 강을 좀 높은 온도, 용광로 안에서 천천히 식히는 것. 담금질은 물이나 기름에 담궈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대장장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뜨거운 불에다가 달군 아이를 물에 담그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급히 냉각하는 거고요. 뜨임은 담금질 한 것을 한 번 더 가열해서 공기 중에 서서히 식힌 거. 한번 구분하셔서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강제의 인장도가 최대가 되는 온도는 250도인데 여기서 500도, 막 800도 넘어가면 이렇게 구부러져 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특이하다고 봤던 게 실온에서 가장 최대가 아니라 250도에서 가장 최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탄소강이라는 것은 철에 탄소를 넣어서 강도를 높인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합금으로 성질 개선한다고 했는데, 우리 그냥 일반적인 강에다 탄소 넣은 탄소합금은 강도를 높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건축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탄소강. 자, 구조용 강재인데요. 형광이 제일 많이 쓰이죠. 열간, 압, 연 형광이고요. 열을 가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거고, 단면 모양에 따라 용도가 다르고, H형광은 구조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공 조립이 용이합니다. 플랜지는 주로 휘매, 외부는 전단력에 저항합니다. 경량 형광은 가벼운 형광일 것이고, 냉간 압연 형광입니다. 우리 실온에서 만든 아이입니다. 보통은 열간으로 하잖아요. 열을 가해서 형광을 만드는데 얘는 실온에서 하는 거고, 얇은 판을 성형시켜 만든 것으로 두께가 얇아요. 국부 좌굴, 좌굴은 순간적으로 꺾여버리는 거, 그리고 부식이 일어나기 쉬워서 작은 건물, 소규모 건물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봉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속이 빈 강을 이런 형광이라고 본다면 속이 꽉 차 있는 것은 봉 형태, 봉강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철근이죠. 철근에 이렇게 마디와 리브가 있는 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얘는 봉강이라고 부르고,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판은요, 이 강을 판으로 만든 거예요. 두꺼운 판, 후판, 중간 정도 되는 판, 중판, 얇은 판, 이 세 가지고요. 아연을 도금한 강판, 논슬립 무늬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등이 있습니다. 아연 도금 강판은 우리 철판에 아연 도금을 해서 녹이 슬지 않도록 해준 거고, 논슬립 강판은 여기 무늬를 둬서요, 강판인데 이렇게 올록볼록한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스테인레스는 스테인이 녹이고 레스가 없다잖아요. 녹이 없도록 만든 강판입니다. 데크플레이트는 경량 콘크리트 바닥에 거푸집 대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벼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이는 거고, 우리 보통 바닥판은 떼내는데 얘는 떼내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얇은 철판을 데크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비철 금속입니다. 구리, 다른 말로 이거 동이죠. 그리고 얘는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이 매우 높고 전선, 보일러, 배관 등에 쓰입니다. 습한 공기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부식이 됩니다. 바짝 마른 공기에서는 부식이 안 되죠. 전성, 연성, 이거 묶어서 보기도 하는데 따로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산이나 알칼리에 약한 것은 대부분의
이런 금속의 특징입니다. 자, 구리는 다른 말로 동이라고 했죠. 합금, 황동과 청동이 있는데요. 황동은 구리에 아연을 섞은 거고요. 청동은 구리에 주석을 섞은 겁니다. 아연의 원소기호는 Zn, Zn, 주석은 Sn입니다. 자, 그래서 구리에다가 아연을 섞은 것은 황동인데 이렇게 모자를 씌우면 히읗이 되니까 황동이 되고 주석에 모자를 씌우면 치읓이 되니까 청동이 되고 이렇게라도 암기를 해서 같이 묶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루미늄, 철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건축이나 자동차 등에 쓰이게 되고요. 철에 비해 부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외장재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알루미늄 패널 요즘 건축물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알루미늄 판이죠. 은백색의 광택을 가지고 있고 광선이나 열 반사가 잘 되는 특징,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크고요. 아변, 이렇게 넓게 펴서 압력을 가해서 만드는 거, 그 인발은 이렇게 철사 만드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등의 가공성이 좋아요. 전선 연성이 풍부하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열 팽창 개수가 좀 커요. 알루미늄 복합 패널, 알루미늄 시트 패널, 허니콤 패널 등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도 듀랄루민이라고 하는 아이는 무려 항공기까지 만드는 그런 합금입니다. 아연이라고 하는 아이는 산 알칼리에 약하고요. 습한 공기 중이나 수중에서도 피막을 만든대요. 피막을 만들어서 산화를 방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강의 부식을 막는 목적으로 강판 및 가설 부재에 도금, 이렇게 씌워주는 거, 코팅해주는 거, 그런 재료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징크 패널은 아연 성분을 함유하여 뛰어난 내부식성을 가지고요. 부식이나 변형에 의한 유지 보수가 불필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죠. 모양도 예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어서 이런 패널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징크 패널입니다. 납은 비중이 큽니다. 부피에 비해 무거워요. 그리고 연해요. 별표는 여기 있습니다. 엑스레이 등 방사선을 차폐하는 효과. 자, 티타늄이라고 하는 아이는 뛰어난 내식성, 산성비에 강하고요. 녹에 대한 유지 관리는 불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내구성이 좋고요. 광택이 있어요. 지붕재, 외벽 마감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가공성이 너무 좋지만 용접이 좀 어렵습니다. 특수 용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5개에서 하기에는 좀 곤란할 수도 있다 하는 게 티타늄. 코르텐 강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무슨 철이 이렇게 녹이 슬었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도장을 안 했고 기후에 잘 견디는 그 강판의 한 종류고요. 산화시켜서 피막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부식이 안 되도록 해주는 그런 아이. 경첩, 여닫이문의 힌지인데요. 우리 방문 보시면 여기 경첩 달려있죠. 자유경첩은 보통 우리 경첩이 안으로만 열리거든요. 밖으로만 열리던가. 그런데 자유경첩은 180도 안으로 밖으로 자유자재로 열리는 경첩. 플로어 힌지는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고 바닥에 힌지가 있어요. 이렇게 경첩이 있는 게 아니라 문이 이렇게 있으면 힌지가 바닥에 있습니다. 축이 바닥에 있어서 90도로 열면 고정되는 특징이 있고, 얘는 무거운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강화도어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봇 힌지는 중심축 달기 경첩으로 보통 경첩으로 달 수 없는 크고 무거운 힌지. 레바토리 힌지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10cm 정도 열려 있고요. 요즘은 이거 제일 많이 못 봤던 게 공중 화장실에 이렇게 문 닫혀 있으면 예전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손잡이를 잠그면 닫혀 있다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예전만큼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런 게 많이 없을 때 예전에는 조금 열려 있으면 사람이 없네 하기 때문에 늘 조금 열려 있는 것, 그것이 레바토리 힌지였습니다. 자, 도어 클로저는요, 여기 위에 이렇게 현관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거 달려 있는 거 있죠. 여닫이문에 달려서 저절로 닫히는 유압 실린더 장치, 상부에 설치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뭘 체크했냐면 불이 나면 체크해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닫이문의 하부에 달아 닫히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해놓고 물건 들이잖아요. 같이 쓰는 아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리센트는 오르내리 기창, 미서 기창의 잠금 장치인데 우리 이렇게 미서 기창 두 개가 겹치면서 열리는 거,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잠궈주는 아이 있어요. 돌려가지고 잠그는 거. 그것이 크리센트. 그리고 자물쇠가 있고, 도어 행거는 접이식 문,
위에 매달아주는, 이렇게 접어서 닫는 문이 있어요. 위에 매달아주는 것이 도어 행거입니다. 자, 먼저 코너비드, 벽, 기둥 등의 모서리에 설치해서 코너입니다. 보호해주니까 비드고요. 미장, 타일 등을 시공할 때 마무리를 편리하게 하는 철물, 우리 이렇게 기둥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내가 이제 미장을 하는 거예요. 시멘트를 바르는데 이 모서리가 예쁘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코너비드라고 하는 철물을 대놓고 요까지만 미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너비드 자체가 깨끗하게 마무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 멀리온입니다. 커튼홀 구조에서 창 면적이 클 때 스틸바만으로는 약해서 보강하는 강철 뼈대입니다. 멀리온 시스템, 강철 뼈대를 구조체에 부착하고 유리나 패널을 멀리온에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외관에 따른 분류는 수직 기둥을 멀리온이라고 하고 스팬드럴 타입을 수평선을 강조하는 타입인데 통틀어서 그냥 멀리온 시스템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요즘 큰 빌딩 같은 거 있죠. 유리 자체가 이렇게 외관을 형성하는 아이들인데 수직바 또는 수평바가 있어서 여기에 유리를 고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긴 하지만 아, 멀리서 봐도 보이는 아이구나 해서 멀리온이라고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서트, 천장 틀 등을 고정할 때 삽입하는 건데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나중에 천장 마감을 할 건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미리 이렇게 심어놔요. 무엇을? 인설트를.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나사를 조립하듯이 천장 틀을 고정하는 건데 미리 삽입했다고 삽입, 인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강판 가공재는 강판에 구멍 뚫었어요. 펀칭 메탈이고요. 색깔 넣었어요. 칼라 강판, 그리고 프로파일 엠바 같은 것들은 우리 경량 철골 천장틀에 좀 주로 쓰이는 아이들. 루프 드레인은 옥상의 빗물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치 제품인데요. 여기 옥상에 구배를 두고 물이 빠지게 하는데 구멍을 뻥 뚫어 놓으면 여기에 막 불순물 같은 것들 막 들어가서 막힐 수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철 제품으로 막아 놓으면 물은 빠지고 그런 것이 루프 드레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층 유리, 영어로 페어 글라스 인데요. 2장 또는 3장의 판유리를 일정 간격을 두고 겹쳐서 내부에 건조 공기, 질소 또는 알곤가스를 봉입한 유리입니다. 자, 유리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있고요. 이 안에 빈 공간에 이런 것들을 채워 넣는 거고요. 여기 중간에 잡아주는 철물이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좀 작아요. 이것을 간봉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런 공기나 알곤가스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열성, 차음성 결로 예방 효과인데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열이나 소리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얘는 지금 간봉으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이즈가 안 맞네? 잘라야지 이게 안 됩니다. 공장에서 그 사이즈에 맞게 정확하게 만들어 나와야 됩니다. 가공 불가예요. 프리즘 유리, 지하실, 옥상 등의 굴절 채광용입니다. 우리 이렇게 그라운드 레벨이 있고요. 지하실에 이렇게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빛이 이렇게만 들어오던 것을 한번 꺾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옥상에도 이렇게 만들면 더 깊이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프리즘 유리, 빛의 방향을 꺾어주는 거. 로이 유리입니다. 일반 유리 내부에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특수 필름을 코팅시켰습니다. 적외선이 열 효과잖아요. 열을 반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단열성이 성능이 높아지고요. 강화 유리는 판 유리를 이 정도 온도로 가열하고 급냉시켜서 압축응력, 내부에는 인장력이 생기게 하여 열 처리를 해서 강화했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강도가 보통 판 유리보다 5배 높고 현장에서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합니다. 망입 유리는 2장의 판유리 사이에 진공층이 아니라 철망을 넣은 거. 깨지는 경우 파편이 되지 않고 방화용과 방범용으로 사용됩니다. 유리 블록은 유리가 마치 어떤 벽돌처럼 생겼어요. 여기 약간 모양이 있고요. 이것들을 안에 철 같은 걸 심어서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
두 장의 유리를 맞대고 붙여서 건조 공기를 주입한 속이 빈 유리 블럭이고요. 음을 차단하고 열을 차단하고 내난방에 효과적이고 채광은 되지만 장식과 치장 효과가 좀 큰 그런 아이가 유리 블럭입니다. 스테인드 유리는 생유리를 이용한 장식, 교회나 성당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